안녕하십니까. EJ 지시TV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문학편으로 현민 유진호의 단편소설 창랑경기 원문입니다. 이번 순서는 창랑경기를 7단락으로 나누어 두 번째 내용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랑경기 두 번째. 창랑경이란 대원군 집정시대에 선전관으로 이주판서 벼슬까지 지내던 나의 삼종 증조부 되는 서강대신 김종호가 세상이 뜻과 같이 않아 세국의 꿈이 부서지고 대원군도 세두를 잃게 되자 자기도 벼슬을 내놓고 서강, 지금의 당인정 부근 강가에 있는 옛날 어떤 대관의 별장을 사가지고 스스로 창랑경이라 이름 붙인 후 울울한 말년을 보내던 정자 이름이다. 내가 처음 창랑경을 갔던 것은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7살이나 잘해야 8살 먹었을 적이었으니까 이럭저럭 27, 8해 전 일이다. 이른 봄이라도 냉이순이 파릇파릇 내밀 무렵이었으니까 3월 중순이나 하순께쯤이었을까. 나는 아버지를 따라 그곳에 가서 며칠 동안을 지낸 것이었다. 그 며칠 동안에 보고 듣고 한 기억이 이상스레도 어린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서 거의 3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까지도 가끔 내 추억의 나라 속을 왕래하며 때로는 달디단 일종의 향수가 되어 내 마음을 안타깝게까지도 하는 것이다. 창랑경은 서강이라 해도 당인이 편으로 가까운 강가 솔숲 우거진 조그만 봉우리가 강으로 향해 비스듬히 얕아지다가 벼란간 깎아지른 듯이 낭떠러지가 된 바로 그 위에 있는 70간이 넘는 큰 집이었다. 서강 동네를 지나 강가에 나서서 서편을 바라보면 보통 때는 물 한 방울 없는 겨울 건너 저편 언덕 위에 좌우로 출행랑이 늘어서고 가운데 솟을대문이 우뚝 솟은 큰 집이 보인다. 자, 이제 다 왔다. 저기 저 집이 창랑정 서강 할아버지 댁이다. 왼손으로 타박거리는 내 바른편 손을 붙들고 아버지는 바른편 손으로 단장을 들어 대 건너 큰 집을 가리키셨다. 저녁해를 비스듬히 받은 그 큰 집의 인상이 얼마나 이상스러웠던지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 집을 서강 할아버지 댁이라고 가르쳐 주시던 그 순간의 광경이 바로 엊그제 일같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하다. 가까이 가보니 창랑경은 멀리서 볼 때와는 달리 지은 지 몇백 년이나 됐는지 행각 기둥이 이리저리 기울고 쓰러진 아주 퇴락한 옛집이었다. 화방도 군데군데 무너지고 어떤 데는 큰 소라도 드나듬직하게 구멍이 뚫려 있었다. 언덕을 올라가 대문간을 들어서니 시꺼먼 늙은 은행나무가 무서운 악몽같이 앞을 가로막는다. 이것은 뒤에 들은 이야기거니와 그 은행나무에는 귀신이 접했다 해서 동네 집에서 고사를 지내면 반드시 그곳부터 갖다 지내고 동네에서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나도 그 나무에 동티가 난 것이라 하여 무서워들 하는 것이었다. 은행나무를 지나면 또 급한 언덕이요. 그 언덕 위에 사랑으로 들어가는 중대문이 있다. 중대문 안은 편편한 마당이요. 좌우에 작은 사랑이 있고 강으로 향한 정면 높은 축대 위에 서강 대신이 거처하는 큰 사랑이 있는 곳이다. 마당 앞은 불과 2서너 자밖에 안 되는 얕은 담이요.
돌을 딛고 올라서서 담 너머로 넘겨다 보면 담 밖은 바로 낭떠러지여서 까맣게 내려다 보이는 저 밑에 검푸른 강물이 출렁거리는 곳이었다. 서강대신은 병석에 누워 계셨다. 소나무로 터진 마루에는 양명한 저녁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문을 열고 큰 사랑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방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다. 아버지는 아랫목편으로 가서 누워있는 대신에게 절을 하시고 난 뒤 나더러도 절을 하라 하신다. 시키는 대로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으니까 제 자식이옵시다 하고 나를 설명하신다. 오, 그놈 잘 생겼구나. 서강대신은 일부러 일어나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몇 살이냐 하고 묻는다. 7살이옵시다. 자식이나 똑똑히 낳아야지. 그제서야 내 눈에는 방 안의 것이 똑똑히 보이기 시작하였다. 서강대신은 그때 나이 벌써 80이나 되고 거기다가 오래 병석에 누워 있을 때라 몹시 수척하기는 했으나 기름한 얼굴, 흰 살결, 은빛 같은 수염 모든 것이 과연 어린 내 마음에도 갖은 풍상을 다 겪은 기은의 풍모같이 보였다. 아버지와 서강대신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차례차례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때까지 개동 우리 집 간방방 사랑밖에 모르던 나에게는 진기하기 짝이 없었다. 마루로 향한 미닫이에는 갑창을 굳게 닫은 의로 또다시 짙은 자줏빛 방장이 드리워 있고 그 반대편에는 구름을 타고 물길 위에 논이는 신선을 그린 큰 병풍이 삼간 벽을 꽉 채우고 있었다. 방구석에 놓인 사방 탁자와 대신의 머리맡에 놓인 한 쌍 화류 문가 위에는 커다란 옛날 책들이 길길이 쌓여 있었다. 벼르지 위에 놓인 용을 새긴 붓꽂이, 그 옆에 있는 범을 새긴 대리석 도장, 벽에 걸린 옛날 연필이 글씨, 흰말공지로 만든 총책, 그 모든 신비스럽고 호화롭던 방 장식은 지금도 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지금까지 유전우의 단편소설 장명전기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해 방송에서는 장명전기의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명전기를 감상하면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릴 적 추억에 잠겨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아련히 떠오르는 고향의 의미가 독자 여러분과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이제 이 지시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